그럼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그 캡손 디자인 수업을 갖다가 이번 주 목요일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학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우리 대출은 PPT 발표를 잘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조금 약간의 좀 발표할 때 정확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PT하고 파워포인트를 좀 틀린 개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했던 PPT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좀 리뷰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PT를 우리가 요즘 PT 경진대회도 있고 학생들이 잘하는데, 우리가 보면, PT하고 파워포인트는 틀리고, 우리는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핵심이냐면, 우리가 뭘을 전하고 싶은, 그러니까 청중들한테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건지, 또 왜 그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도 필요하고, 동영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자, PT에는 4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보면, 기획, 어떻게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자 이미지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갔어도 보고 제가 이제 학생들 발표한 거를 들어보면, 저희 학생들이 보면 기획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배울 때는. 근데 디자인도, 근데 이제 발표할 때 보면 약간의 어떤 그런 이제 스킬이 좀 이제 부족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핵심이 좀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핵심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내가 전체 중에서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게 어떤 핵심이 있죠. 우리 예를 들면 논문은 어떻게 되냐. 논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아니고, 낮게 브로드하게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좁게 깊게 가는, 뎁스 있게 가는 거죠. 어떤 한 특정 분야를 내가 좀 더 깊숙하게 내가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어찌 공부를 해서 내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발표자 이미지는 뭐냐면, 일단 나오면은 뭐냐면 쉽게 자신감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는 잘 못했는데 이런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 거, 또 우리가 왜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한 그런 걸 갖다 자기가 좀 쉽게 자신있게 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제일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야만 이걸 듣고 온 사람들도, 저분이 제일 발표하는 분이 제일 전문가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걸 갖다가 수긍할 수 있는 거지.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벌써 그걸 깔면은 듣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가 보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대신에, 없는 걸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거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디까지는 했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걸 다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위주로만 일단 발표를 하면 되죠. PT에 우리가 3요소로 해서 3P가 있는데, 일단,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구성 단계, 그 다음에 우리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리허설을 하게 되면, 왜 리허설이 필요하냐면, 항상 어디 가면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가 보면 우리가 발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Q&A라고 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던, 보통 보면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문 같은 보통 10분을 주시는 거예요. 10분 하는데 보면 발표 시간을 갖다 한 8에서 9분 정도 하고 Q&A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안에 시연이 다 포함돼야 되겠죠. 시연이 포함하면 돼요. 그거 이제 그때 좀 틀려지니까 그때 맞춰서 우리가 자기가 시간을 조절해요. 그래서 시간 조절하려면 우리가 리허설을 해봐야 돼요. 항상. 리허설을 안 해보고 하면, 발표가 시간보다 너무 빨리 끝난다든지, 아니면 발표가 너무 늘어진다든지 하면, 듣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어떤 PT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정해진 스케줄이 있죠. 내가 끝나면 다른 사람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한쪽에서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든지 너무 오래 시간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리허설을 해와야 돼요, 리허설. 뭐 지난번에 학생들 보니까 리허설을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할 것 같다 미리 원고로 쓰고 그걸 해보는 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어떤 팀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리허설을 해봐야 돼요. 자, PT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3P라고 그래서, 페이퍼는 뭐냐, 어떤 사람을, 내가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군지, 우리 같은 우리랑 같은 전공자인지, 아니 비전공자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그 사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목적이에요,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 제가 지금 우리가 12월 5일 날 하는 우리 졸업 발표에 그때 이제 우리 과에서 하는 경진대회를 갖다가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은 다 우리와 똑같은 우리 학생들이니까, 친구들이니까 다들 이 분야의 전공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약간 수준을 너무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도 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서 우리 팀이 해서 한 걸 갖다가 발표한 거니까 우리가 왜 하게 됐는지, 우리가 어떤 기본 연구를 해서 어떻게 설계해서 구현하고 지금 보여주는 게 어떻게 됐다니 그거 보여주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소는 우리는 우리 여기서 할 거니까, 우리 학교에서 할 거니까, 과에서 할 거니까 아마 12호에서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규모를 보고 내가, 마이크를 쓸 건지 아니면 안 쓸 건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될 겁니다. 자, 청중은 여기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난이도를 갖다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난이도를. 청중에 또 규모도 표. 그때는 우리가 1, 2, 3학년이 다 모였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도 이제 학과 교수님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도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수준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용어라든지 뒤에 발표 자료도 그렇고 만약 그런 것들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하는 건 자기가 이제 뭡니까. 주로 우리는 이제 뭡니까. 같은 학생들끼리 내가 한 걸 발표하는 거니까 기존에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해서 우리가 왔다는 그걸 갖다 쭉 이야기해 주니 가장 좋은 그러고 저는 연구개발자 이쪽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목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일단 PT에 대해서 한번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고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T 하면 뭡니까? 가장 유명한 분이 이분이죠, 이분. 지금 이제 어떤 고인이 됐지만, 이분이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 PT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PT를 갖다 이 사람은 쉽게 쇼라고 하는데, 거기에 뭡니까? 들어간 입장료, 그걸 듣기 위해서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분의 PT가 아주 유명한데, 그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PT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책을 좀 제가 참고해서 이제 만든 건데, 보면, 자, 근데 이분의 특징을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화를 어떻게 하냐. 물론, 항상 뭐냐면, 그 핵심 키워드를 갖다 간단하게 크게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미지를. 근데 이제 이분 같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 자기가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상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리허설을. 이 상황에 있던 동작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그건데, 스마트폰인데, 이런 동작이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주위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그걸 자문을 받아서 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분이 지금 입고 나오는 이 옷 복장도 뭐냐면, 이게 딱 보면 뭡니까? 이 사람이 CEO가 아니고 딱 개발자와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그냥 어제까지 밤새서 이렇게 개발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개발자에 대한, 엔지니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신뢰 보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요즘 우리 IT 쪽에서는 우리가 발표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예전에는 정장 입고 이렇게 요즘은 그 IT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들 편하게 입고 청바지 입고 입고 와서 자기들이 그 개발자의 복장으로 해서 우리가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그게 다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 보면, 그래서 이번 지금 자,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PT의 이분은 딱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딱 키워드만 이렇게 딱딱딱 넣습니다. 키워드만. 얘도 마찬가지죠. 뭐, 노래 한 곡 봤는데, 다운로드 봤는데, 이 정도 걸리는데, 뭐, 우리가 새로 나온 거는 더 좋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 키워드들만 이렇게 그 사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커스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지? 근데 이분은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그 청중들한테 막 던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주로 보면 텍스트, 컨텍스트 하나 아니면 이미지.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제가 강한 게 뭐냐면, 이분은 항상 뭡니까? 통계 자료를 되게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내 의견을 갖다 이렇게 주장할 때 보면, 그냥 내가 이러이렇고 해서 이러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디에 뭘 봐서 했더니 이렇게 된다거나, 추이가 올라간다거나, 우리가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마켓 슈어가 이렇게 됐다든지, 어떤 그런 거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나와 있는 통계를 가지고 여기는 뭐 내가 이렇게 아이폰의 OS, iOS, 다음에 소니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이렇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이런 뭐 미국의 스마트폰의 어떤 마켓 슈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통계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주로 이걸 어디다 쓰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뭡니까? 연구를 갖다는 서론 부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원문에서 서론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PT에서는 뭡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론이라고 하지만 연구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게 됐냐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전문가들의 그런 그분들의 지식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할 때 내 의견을 갖다가 좀 더 상대방한테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이런 통계 자료들 갖다 이분은 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가서 발표할 때 항상 봅니다. 이런 자료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만약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 심사위원들이나 어떤 분들이 저래서 우리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훨씬 거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고 호소력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에 상대되는 제품들을 갖다가 우리 사진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분 PT에는 뭡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많이 없죠. 텍스트가. 우리가 보통 보면 텍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텍스트가 우리가 많게 되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발표하는 사람도 뭡니까?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또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표자도 힘들어하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키워드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발표를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리허설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갖다고 자기가 대충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우리 스마트폰 시계 있죠. 시계 놔놓고 우리가 대충 자기가 말하면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소모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 갖다가 다 리허설을 많이 해봐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갖다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자, 크게 저기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가장 요 순서대로 일단 발표를 하게 되면 크게 거기서 나중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 자신을 갖다가 발표자를 갖다가 일단 소개를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저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발표 나올 때 이렇게 쭈삣쭈삣 나오고 이렇게 하죠. 또 나올 때부터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와야 되니까. 저는 저 명예전문대, 인터넷 보안공학과,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제가 이 프로젝트의 조장인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되게 말을 쭈삣쭈삣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단 먼저 오프닝에서부터 일단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얘기해요, 주제.
아,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대규모 환경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가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주제 안에는 뭡니까? 또 다른 조그마한 주제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간단한 우리 앱을 구현해도 보면 그 앱 안에는 주제가 우리가 지금 메인 메뉴가 몇 개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주제 이쪽에는 주로 뭘 넣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연구 어떤 배경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좀 많이 이렇게, 아까처럼 그런 외부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론이 있는데, 자, 우리 본론에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계, 그 다음에 설계했는데, 설계를 갖다 우리가 뭡니까? 설계, 그 다음에 구현, 그 다음에 또 구현한 거에 의해서 뭡니까? 나중에 시연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연구 배경, 설계, 구현,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연도 하죠. 우리 지금 포커스는 우리가 이제 12월 5일 날 발표할 때 그 포커스를 맞춘다 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연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요약을 하는 요약을. 우리가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데 결론을 갖다 우리가 결론이 한두 개 아니고 우리는 뭘 구현하고 뭘 구현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뭘 했다.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나중에 그것으로 질문이나 뭘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그 애들이 다 구현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죠.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와 다르게 스케줄이 어떻게 했는데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진행되지가 않죠. 그래서 결론하고 그 다음에 하냐면 우리가 항상 향후 계획.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까지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처음 할 때 우리 뭡니까? 소주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가지를 갖다 우리가 원래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A, B, C, D를 우리가 구현하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A, B하고 C하고 다음에 F라고 하는 새로운 게 하나 구현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냐면 D하고 E를 구현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주제가 바뀌어져,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된 이유에서 설명하는 거야. 우리 했더니 A, B, C까지 구현되었는데 그러니까 D보다는 새로운 F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아이디어가 생겨서 우리가 F라고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구현을 했고 나머지 D와 E는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3스텝 스피치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뭘 할 것인지 주제, 그 다음에 소주제, 간단하게 연구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 소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그 다음에 시연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요약한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내면 우리가 발표를 하면 끝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처음부터 한번 보죠. 자, 각 조별로 한 거를 일단 보면, 자, 2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단 보면, 첫째 장은 그렇죠. 괜찮죠. 어차피 이게 글자가 이렇게 좀 잘렸네. 그죠?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볼 때 서론이라고 써도 좋은데, 서론보다는 서론은 우리가 이렇게 학술을 이렇게 논문 낼 때 서론에다 쓰고, 이런 발표할 때는 그냥 우리가 서론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면 연구의 배경, 왜 하게 된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른 말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뭐라고 하냐면, 관련 연구.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비전공자를 위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보안 교육 사이트를 만드는데, 그거와 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내가 좀 더 뭐 새로운 거 만든 거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 분석해서 거기에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니까 그래서 관련 연구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흐름도는 이거 하나의 너무나 적은 주제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얘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설계 안에 뭡니까? 하나의 플로우 차트에 흐름도 들어가고 뭐 우리가 뭡니까? 우리 직접 스토리보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DB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런 게 다 설계. 그 다음에 설계단에 우리 뭡니까? 시스템이라 역할은 그냥 구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현 및 시연. 구현 끝났으면 결론을 하는 시연. 그 다음에 결론하고, 그 다음에 Q&A 하면 돼.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죠. 결론 및 다 구현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향후 계획. 이렇게 수정을 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보면, 왜, 이게 지금 그거죠. 아까 말한 왜 하게 됐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뭐 클라우드 IoT 적용 시작하고, 뭐 정보 관련 기술 의존성 극대화 뭐 이런 것.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그 무슨 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탑다운으로 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멀리서부터 잡아서 오는 거죠. 우리가 줌을.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비전공자 학생들은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들은 다 뭐죠, 보면? 거의 너무나 큰 주제들, 너무 큰 주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건 너무 큰 주제잖아요, 너무 큰 주제. 그게 아니고 이거보다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연구 배경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키워드가 두 개잖아요. 비전공자, 그 다음에 보안, 교육, 사이트잖아요, 사이트.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한 키워드가 두 개. 아까 기획 단계를 했잖아요. 그거 뽑아야 된다. 이게 두 단어가 기획이죠. 이게 큰 핵심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너무 우리랑 너무 멀리 있는 주제들,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뭡니까? 교육 사이트. 보안 관련해서 우리가 보안 관련한 보안 뭐 전문가 양성하는 그런 어떤 교육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 보안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 전문가들 갖다 양성하는 교육들이 아까 통계상으로 이렇게 점점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면 우리 지금 필드에서, 우리 지금 산업군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보보호 관련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필요로 한다는 그런 데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는 게 이건 지금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건 너무 이렇게 해서 이걸 배경을 좀 좁혔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로. 비전공자를 위한 교육과 그 다음에 보안 교육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비율은 이것도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걸 사용하는 학생들이잖아요. 비전공자 학생들 아니면 뭐 그거 관련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게 되냐면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지. 난 그쪽으로 내가 어떤 취업을 그쪽으로 뭐 좀 더 알고 싶은데 정보를 준다는 거. 이건 너무 좀 더 뭡니까? 아까도 말했 너무 멀리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배경을 너무 멀리 해서 좀 더 좁히는 쪽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피해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거하고 우리가 비전공자가 교육받는 거하고 약간 좀 거리가 멀리가 있죠. 좀 이게. 그거보다는 뭡니까? 요즘 IT 교육을 갖다가 뭐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니. 특히 거기서 보면 특히 뭡니까? 어떤 쪽으로? 보안 분야에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데 대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쭉 넣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고쳐보죠. 이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이버 공격을 갖다가 방어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지, 이거하고 우리가 비전공자하고 교육이랑은 약간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비전공자들을 위한 교육 사태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사고의 성공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약간 거리가 너무 멀지, 그지? 이것도 다시 한번 포커스를 처음부터 좀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아. 좀 줄여야 되겠어.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뭡니까? 비전공자들도 뭡니까? 보안에 대한 인식, 보안에 대한 사고 항공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더 제고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 보안 사고를 줄일 수는 너무 멀리 나간 거죠.